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평소 산업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5년 하반기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이희선 팀장입니다. 전략산업팀 이혜경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주환 팀장입니다. 일자리센터 TFT 이재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5년 하반기 산업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이며 보고자료는 5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이후에 추진되어 자료에 담지 못한 사항들도 일부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산업진흥원은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평택시 중소벤처기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2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이사회는 현재 이사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산업진흥원 중장기 전략 체계입니다. 기업 육성과 산업 고도화로 평택 성장 기여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전략 산업 생태계 강화, 지역 특화형 중소벤처 성장 지원, 수요자 중심 취창업 활성화, 성과 중심의 혁신 책임 경영의 4가지 전략 목표를 세우고 11가지 전략 과제를 통해 현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주요 연역과 25년 예산 현황입니다. 연역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44억 5천만 원이고 이 중 대행사업비가 14억 5천, 출연금이 21억 1천, 순세계 잉여금 8억 3천, 전년도 2월금 5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조직 현황입니다. 현재 산업진흥원은 경영지원팀, 전략산업팀, 기업지원팀, 그리고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일자리 TF센터 3팀 1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5월 31일 기준 정규직 14명, 임시직 2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진흥원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6급 인력 4명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쪽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진흥원의 사업 영역을 산업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전략산업 분야와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분야 그리고 수탁사업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략산업 분야 7개 그리고 기업지원 분야 7개, 수탁사업 분야 6개 등 총 20개 사업을 저희가 충실히 실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또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경과와 사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전략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평택시 반도체 사업 수요 조사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전략 수립을 위해 반도체 분야 공공연구기관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6월에 수행사가 선정되어 약 350개의 관내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뷰 방식의 수요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은 25년 10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평택시가 보유한 산업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공공연구기관 유치 전략 및 분원 설립 추진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평택시 기업 물류 실태 조사입니다. 평택항을 활용하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기업의 수출 확대와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실태 그리고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항과 연계한 맞춤형 수출 지원 과제와 물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11쪽 평택시 산업 동향 소식지입니다. 평택시 제조기업 체감 경기 조사 분석을 통한 평택시의 경제 현황 점검 그리고 산업 육성 정책 수립 근거 자료 활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곧 BSI를 분기별 조사하고 보고서 발간 그리고 산업 통계 동향 보고서 발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분기별 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9월 그리고 12월 2회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산업 경제에 대한 주기적인 동향 파악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능동적 대처 및 경제 동향 공유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평택시 반도체 산업 성장 동력 추진단 운영입니다. 평택시 반도체 산업의 정책 기반 강화 그리고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산업 성장 동력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 현재 전문가 19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입니다. 7월에 개최되었던 전체 회의에서는 평택시 반도체 산업 5개년 계획 추진 현황 그리고 특화단지 연대 협력 지원 사업 성과, 25년 첨단 산업 컨퍼런스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였고 하반기에는 전체 회의 및 분과회의를 약 2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 평택시 반도체 컨퍼런스입니다. 평택시는 AI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25년 9월 3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평택에서 패스 2025 행사명이 평택 기술에서 길을 쳤다입니다.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AI와 반도체를 주제로 관내 기업, 전문가, 언론 등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산업 방향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일부에서는 AI 및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망 기조 연설, 평택시 산업 비전 선포식, 시장님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 미래 산업과 평택시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2부에서는 국방, 산업, 경제, 기술 등 각 분야의 반도체 전문가 세션과 산학연 토론 그리고 정책 세션을 통해 미래 AI 반도체 융합 도시로서의 평택시 성장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16쪽 평택시 반도체 네트워킹 데이입니다. 관내 반도체 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인재의 인력 소재 지역 소재 반도체 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금년에는 11월 15일 추진할 계획으로 반도체 기업과 구직자 간 실질적인 취업 연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평택시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산업단지 실태 분석과 기술,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발전 방안을 기획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평택시 산업단지의 현황 및 특성 분석, 기반 시설 및 주변 환경, 노후와 현황 조사 등 산업 정주 기반 인프라 분석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AI 연관 산업 육성 및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자 관련 전문가 자문 그리고 의견 수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발굴 및 연계 등 지속 가능한 평택시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업 지원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우수 제품 선정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수성 인증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우수 제품 인증 부여 그리고 마케팅 분야의 11개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현재 우수 제품 인증 로고의 제작을 완료한 바 있고 11개사가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내 기업들의 조금 더 폭넓은 기회 제공을 위해 현재 추가적인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증 로고 활용을 통한 마케팅 및 홍보 활용, 제품 인지도 향상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장기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그리고 판매 채널 확대 등 온라인 마케팅 분야의 11개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현재 사업 참여 기업의 접수를 계속 진행 중이며 10개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오프라인 마케팅 대비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를 진행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특허 출원 20개사, 선행기술조사 18개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현재 국내 출원의 16개사, 선행기술조사의 8개사가 참여하여 특허 및 상표 디자인 등 등록 8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평택시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신규 기술 개발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1조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기술 혁신 가속화 및 외부 요인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5개사, 응용 기술 개발 5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으로 14개사의 신청 기업 중 10개사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변화 그리고 기술 발전 등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장비 활용 및 시험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신기술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비 활용 분석 5개사, 인증 5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현재 인증 지원 분야의 경우 기업의 신청 지원금에 따라 목표로 했던 5개보다 많은 7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장비 활용 분석 지원의 경우 상시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국내외 공동관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 서비스, 기술 전시 및 신규 거래처 발굴 등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국내 공동관 참여 희망기업 20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10월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전자전에 평택시 공동관으로 참여하는 10개사를 현재 선정 완료한 바 있고 추가적인 전시회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 등 수요를 추가적으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관내 유망 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통한 평택시 강소기업 이미지 제고 및 국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예비 창업자 및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으로 관내 스타트업 기업 5개사를 현재 선정해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재료비 등 수요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및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자생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경영지원 분야 평택산업진흥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경영 환경 변화 대응 및 제도약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2030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과 성과 관리 체계 설계 및 실행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현재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수탁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 운영입니다. 생성형 AI의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최신 기술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실무 중심의 AI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간단한 AI 도구 사용부터 업무 자동화, AI 포트폴리오 제작 등 기초 이론과 실습을 통해 AI 관련 직무로의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육 수요 조사에서 약 300명 정도가 응모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초급 과정에서는 총 48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기업체 재직자가 73%, 35명 정도, 그리고 예비 창업자가 27%, 13명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 분야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중급, 고급 과정에서는 약 6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심화된 실습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AI를 업무에 직접 교용할 수 있는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8조 평택시 미래기술학교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전문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으로 관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및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공정장비 엔지니어 과정 160시간 40명, 그리고 반도체 전문가 과정 80시간 30명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공정장비 엔지니어 과정은 현재 40명 교육생을 선발 완료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의 경우 수료생 81명 중 37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약 45.6%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일자리 매칭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쪽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운영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선도하고 지역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 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자동차 분과와 UAM 곧 도심 항공교통 분과 워킹그룹 회의 2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1회의 워킹그룹과 별도의 기업협의체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기술 컨설팅과 성능 분석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기술 검증 곧 POC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 평택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주 지원, 창업 교육, 네트워킹, 사업화 지원 등의 분야에 10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으로 선정된 입주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입주 지원과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창업 교육을 또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3년간 선정된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 수요에 대응한 창업 인프라 확장 및 혁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평택시 투자유치 설명회입니다. 평택시 산업 입지 및 기업 정주 여건 등 투자 환경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여 기업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평택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용역 업체가 선정되어 10월 23일 서울의 양재 L타워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맞춤형 상담 환경을 제공하여 투자 결정 촉진 등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의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산업진흥원에서 19명의 전담 인력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전 계층 대상 구인, 구직 3당 및 취업 알선, 취업 교육, 구인 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8,500만 원으로 25년 취업 알선 건수 12,000건과
알선 취업자 수 1,6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의 산학연 협력 체계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산업진흥원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세입 순세계 잉여금이 18.7%나 남았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이제 올해 남은 건 아니고요. 네. 23년도 남은 겁니다. 음. 23년도 남은 거가 24년도에 내부적으로 관리하다가 이제 2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왜 이리 많이 남았어요? 23년도에 저희가 이제 첫해 사업을 한 거라서요. 네. 그때 사업이 일부 좀 미비한 분야도 있었고 인력이 그 중간에 그만둔 직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좀 남았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네. 뭐 이렇게 남지 않고요. 뭐 그래도 좀 남긴 남아도 한 4억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적게 저희가 최대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건 업무 보고니까 제가 뭐 더 깊게는 안 하겠지만 예. 어쨌든 순서계 잉여금이 낳는다는 거는 좀 이해는 안 가요. 예. 어? 이 지금 산업진흥원의 규모로 봐서는 우리 원장님은 매번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가를 자세히 의회에 얘기를 하셔서 예. 하든가 아니면 인력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시든가. 예.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면 수탁 사업이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런 걸 다 받으시면서 계속 순세계 잉여금이 4억이 얼마 안 된다는 거는 10%가 넘어요. 예. 그게 어떻게 많지 않아요. 예.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응? 그리고 또 이월금을 또 여기 남기셔서 세출에 또 쓰셨고 그리고 여기 대행 사업비도 지금 32%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직접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행 사업비는 이제 직접 사업, 간접 사업의 의미인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물론 일반적으로 저기라고 사업비로 하시지. 받는 겁니다. 예, 사업비로 받으셔서 사업비로 또 받는 용역 거예요.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응. 용역이 비율을 이걸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응. 순세계 잉여금은 이제 23년도에 8억 3천이 남아서 저희들이 이건 잘못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이제 순세계 잉여금 이제 상당히 줍니다. 매우 줄어 있고 그리고 대행 사업비의 경우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진흥원을 이제 평택시에서 만들었을 때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대행 사업비가 준다기보다는 대행 사업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제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사업비만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뒤에 보면은 인력을 한 4명 정도 좀 추가 채용해야겠다는 것을 뭐 의원님들께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행정부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계속 인원이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답변을 잘 안 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을 말씀하실 건 없고요. 예.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고 제가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질책만 하는 것 같아서 또는 때로는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도 생각해 보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나봐도 저도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차지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 그거는 실장님과 직원분들이 의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하여튼 저희가 유념을 가지고 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3년 내 들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자체 솔직히 자체 사업은 많지 않잖아요. 수익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수입 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 없고 그러니까 거의 대형 사업 아니면 수탁 사업이 예산의 거예요. 용역 같은 걸 내부적으로 하지 않고 아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라고까지는 안 해요. 예, 예,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도 하고 할 수도 없다 하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논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예, 예. 이거 3년 내내 그 말씀 계속 하고 계시니까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이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명시월이 또 5천만 원이 있잖아요. 예, 예. 왜 그때 사업을 못 하셨는지. 이것은 명시유월은 이제 작년에 했던 네.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로드맵 추진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로 넘겨서 그 여러 가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저희 전략사업 로드맵의 이제 가장 핵심이 그때 연말에 네. 공단, 그러니까 공단을 그 현행하기 위한 공단 현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좀 생겨가지고 네.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어떤 공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어떤 수요 분석 사업을 먼저 하자 그런 의견으로 그 명시유월됐던 겁니다.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현재 진행이 됐어요? 예, 현재 그 송탄 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적절하겠다는 그 분석은 이미 끝났고요, 상반기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산단에 대한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될 것 같아요? 뭐를 하실 건데? 그러니까 국비 사업으로 산단 환경 정비 사업. 네, 환경 정비. 예, 환경 정비 사업을 그게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송탄 공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그 내부적인 어떤 분석을 했고 여기서 말하는 환경 개선은 한번 다시 설명해 줘 보실래요? 환경 개선이 그 기존 노후 산단들 보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네. 그 근무 환경 같은 게 이게 가 보면은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앞에 막 하천 같은 것들이 있고 또는 도로가 많이 유실돼 그러니까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것을 그 한국 산단공 같은 데서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개선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환경 환경 개선, 예. 환경 개선.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예. 하드적인 환경 개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시에서 하고 있을 텐데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지금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시에서 시 예산으로도 일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부족하고 그것이 국비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사전적으로 어느 공단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서 환경 개선을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계속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갖고자 하는 겁니다. 국비를 뭐 받는다면 해보셔야 되겠지만 예, 예. 그렇지 않을 때는 평상시 저희도 민원 받아서 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시에서도 하느냐고 해도 부족함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네. 그다음에 그 29페이지 미래 모빌리티 워킹그룹 UM 분과가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워킹 그룹은 이제 기업도 일부 들어와 있지만은 주로 연구기관 그리고 어떤 지원기관 여기 이제 경기도도 포함이 됩니다. 경기도 미래 모빌리티 과장도 이 워킹 그룹에 들어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앙 정부, 경기도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이 자동차 관련돼서 미래 모빌리티 워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평택시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현재 있는 자동차 산업의 어떤 다각화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UAM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상당히 성숙화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지역을 뭐 현재 주제로 해서 UAM 저것도 포트도 좀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아직까지 아주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선제적으로 그 그럼 UAM에 이게 대해서 지금 몇 년째 했잖아요.
지금 2번 하고 두 있습니다. 번 하고 있죠. 예, 작년에 그러면은 하고 그렇습니다. 그 UM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UAM 저희가 한 3명 그 정도 많은데요. 보십니다. 그럼 많습니다. 이거를 하는 거는 지금 어느 도시 다른 도시는 안 해요? UM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요. 네.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 지난번 UAM 때 이제 그런 사례를 와서 좀 발표를 주십니다.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 인천공항 쪽에서는 네. 항상 관심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 저 지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도심이니까 네. 도심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이 논의가 됩니다. 어쨌든 지역 복합 환승센터가 생겨야만이 네. 그 위에 우리가 UM 정류장을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그 지제역 쪽에서는 아직 멀었다. 또 항공산업이 그것이 승인을 받아야 또 운행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이것이 진전이 있느냐는 거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되냐는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전문가들을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좀 모아서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도 하고 좀 이제 그런 홍보의 측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네네. 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그 논의도 많이 있고 그런 정도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이 안에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닭질에 대해서 뭐 회의 정도로 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회의 정도로 본다면야 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유엔 분과가 있어서 한다 하면은 또 소기에 어떤 우리 지제역하고 연결됐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그 지제역 철도과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예, 예, 예. 해야지 뭐 이쪽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산업진흥원은 미래를 준비하고 또 현재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창업을 하려는 젊은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시는데 네. 제가 전에도 7분 발언을 했지만 우리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분 발언에 대한 답을 갖고 왔는데 딱히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실한 예산을 갖고 도전적으로 하셔야지 예, 그냥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 주시고 나중에 사업 계획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번에 그 인력을 4명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증원하시는 어디 팀에 배치를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기업지원팀하고 전략산업팀, 그리고 경영지원팀에서 이제 한 명씩의 수요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한 명씩. 예. 그리고 그 가급적이면 AI나 이런 전략산업 분야에 좀 사람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한 분 4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명씩을 넣고 나머지는 좀 심사숙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실 계획이에요. 예. 지금 경영지원 팀장님하고 기업지원 팀장님이 바뀌셨어요?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맞교대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예.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한 명이 육아휴직 갔다 오면서 이렇게 좀 예, 그런 겁니다. 맞교대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략산업 분야에 이제 우리가 지금 7개죠. 2월 된 사업까지. 그렇습니다. 네, 7개인데 지금 이제 그 평택시 반도체 사업 수요 조사 이게 이제 우리 동의안을 승인할 때의 사업 내용과 이제 지금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그
동의안 이제 올라올 때는 이제 반도체 산업 종합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른 뭐 이런 이행 상황 이런 것과 관내 반도체 기업의 현황 파악과 뭐 대응만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반도체 사업 수요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반도체 분야 공공연구기관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 부서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내용이 일부라도 좀 바뀐 거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좀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5개년 계획에 저희가 11개 정도 세부 과제가 있거든요. 11가지 정도의 세부 과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평택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중앙연구기관이나 중앙지원기관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동력단 회의를 통해서 처음에 그 사업 기획을 할 때 작년에 사업 기획을 할 때 그 11개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용역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거였다. 그 연구기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뭐 약간은 바뀐 게 있습니다. 바뀐 게 있지만은 저희가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동의안을 승인할 때는 네. 예산뿐만 아니라 그 사업 내용, 사업 예, 예. 목적 이런 걸 다 보고선 통과를 승인된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당초에 이 5천만 원 예산이 어떻게 예산을 이거 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사업이 완전히 틀려요. 근데 5천만 원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바꿨어요. 물론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의안 올라올 당시에 뭐 그런 걸 신중하게 예산 이거 저 뭐야 그 예산 그 추계 예? 이게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이 필요하지 이 사업에 이런 게 명확히 해서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상황을 보면 그냥 뭔 사업 해가지고 예산만 편성해놓고 승인되고 이제 올해 와서 지금 검토하는 거예요. 올해 4월까지 검토를 했어요. 관계자 의견 수렴하고 추진계획 수립 5월달에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로 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게 뭐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닐지라도 예, 예. 사전에 의회 보고를 하든지 저희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를 하셔야죠.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부서에서 요청한 겁니까? 산업진흥원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 사업은 뭐 저희가 어떻게 실제 반도체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항상 협의를 한 같이 거죠? 협의를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먼저 요청했어요? 이게 원장님이 이런 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뭐 예, 저희 이거 먼저 한 겁니다. 그래요? 예. 지금 우리 분원 설립하려고 어디 뭐 저기 하는 얘기되는 데가 있나요? 의원님들이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라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마 어려워요? 다녀오신 적도 있고 아. 벤치마킹도 한번 보셨고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딱 얘기가 될 때 막 적극적으로 해야지 타지자체에서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5천만 원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이게 이게 뭘 조사합니까? 아까 내용 중에서 이 분원을 설립했을 때 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조사가 뭐냐면요. 네. 반도체가 지금 전국의 각지에서 막 반도체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반도체를 다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이런 그 중앙기관이 오는 것은 어떤 국비 예산을 가지고 오고 싶은 건데 기업한테 그걸 지원하기 위한 건데 그럼 이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반도체 할 것이냐 이 지역에서 그래서 그게 뭐 국방 반도체 또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거고요. 그 두 번째로 저희가 반도체 기업 한 350개 정도 있는데요. 여기를 대상으로 여기가 왔을 때 예컨대 여기다가 그 팹을 지었을 때 어떤 테스트 베드를 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저희도 거기 현장도 갔다 왔어요. 그러시죠? 네. 예, 예, 예. 그게 뭘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그거 비슷하게 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 근데 어.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지금 테스트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그런 거 기초로 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분원이 설립이 예, 되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간다. 예? 이거 지금 업체 선정했나요? 업체 선정됐습니다. 예. 됐어요? 예.
그리고 선출 내역서 같은 거 다 있습니까? 예 뭐, 있습니다. 뭐 가업지서도 다 있을 거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뭐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고 그걸 갖고 그 목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다 바뀌어 버려요. 다 그 금액은 안 바뀌고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 올릴 때부터 준비가 안 됐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예, 드리고요. 예, 예. 뭐 뒤에 거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 예. 기업 물류 실태조사도 뭐 예. 갑자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수출 활성화 예, 예. 지원 방안 마련으로 바뀌었고 예? 한번 보세요. 그 예, 예. 처음에 당초에 사업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예. 거하고 내용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나. 그런 부분 의원님께서 이제 몇 번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좀 내년 사업부터는 특히 연초에 사업 빨리 좀 조기 추진하는 것 그리고 사업 내역을 전에 완전하게 짜서 구체적으로 좀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유념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산업동향 소식지 예. 이거 지금 몇 부 저희가 하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한 예, 번에 예, 예. 한번 할 때 발행할 때 몇 부 발행하나요? 이것은 저 페이퍼로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이게 홈페이지에 가고 그리고 평택 카톡 같은 데 올리는 건데 400개 기업을 표본으로 합니다. 4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이제 BSI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거는 예. 아는데 내용은 예. 아는데 이 소식지를 예. 그 오프라인 이 책자로는 안 하나요? 예전에 예. 그 책자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근데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예. 그 예산으로 이게 2천만 원 들거든요. 네네. 이 내용이 완전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네네. 어차피 그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내용이 온라인으로만 발행을 그렇습니다.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아, 그럼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운로드 받게끔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 예, 다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분기별로 한 번 하면 지금 발간이 됐겠네요. 2번 했고요. 2번 나왔네. 전에 한번 제가 저 의원님께 네, 한번 저희 첫 설명을 번째 들었어요. 번 보여드렸고 예, 예, 그대로 해서 예. 두 번째 분기 나와서 한 3점 정도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9월, 12월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추가로 그럼 추진합니다. 이런 지면으로는 발행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만 올려놓고 예, 다운로드 다운로드 수 같은 거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제가 안 하고 있어요? 확인을 안 해요. 메일로 보내드려요? 그 또 메일로? 메일로도 보내줍니다. 보내고? 예. 그게 거의 책으로 한 20장 정도가 탁 그러니까 한 그런 세트로 분량일 나오기 거 아니에요. 때문에요. 예. 이제 우리가 뭐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면 다운로드 수 같은 거 확인 좀 한번 결과치 한번 주시고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메일로 이제 기업체에 발송하고 했단 말씀이죠. 예.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좀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잘 배포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 성장 동력 추진단 이게 지금 올해 한 번 했나요? 한번 7월에 했습니다. 몇 회 하실 계획이었죠? 지금 하반기에 한 2번 정도 추가적으로 할 추가. 계획입니다. 예. 첫 해는 지금 이게 뭐 이제 검토 자문하는 이제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능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첫 번째 회의에는 어떤 내용을 첫 하셨다고 번째 그랬죠? 회의 이기영 의원님께서 참석하셨는데요. 네. 가장 이번에 중요했던 것은 작년에 했던 5개년 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 기본 계획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던 겁니다. 기본계획 발표. 예, 그래서 발표하고 그 참석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 듣고 또 그 11개 세부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좀 이제 많이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성과 보고서 같은 건 좀 있나요? 그거 했을 때 결과 보고서. 결과 보고서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두 번 하실 텐데 이 뭐 어떤 자문 요청이 들어와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그런 자문 식으로 요청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두 가지가 이제 기획위원회랑 전체 자문회의가 있는데 네. 기획위원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11개 세부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모여야 모여서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건 약간 실무적인 회의고요. 전체 자문회의가 지난번 7월 달에 했던 전체 다 모아서 모여서? 뭐 의원님들 뭐 다 모여서 그때는 이제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게 가장 큽니다. 또 그중에 전문가 몇 분들의 의견 듣고. 예.
이제 뭐 누가 자문을 요청한다든가 자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이제 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해서 주도를 해서 예, 예. 한다. 이제 3회 정도 하시고요. 워크숍도 작년에 다녀오셨나요? 워크숍 한번 워크숍 갔다 미래, 왔습니다. 예. 작년에 수원으로 한번 갔다 수원으로. 왔습니다. 수원으로. 예. 당일로 그냥 워크숍. 예, 예. 그래서 이제 타기관에 있는 사람들 좀 같이 모여서 모여서. 평택에서 반도체 이런 거 한다. 이제 이런 거 좀 한번 이야기했었고요. 예. 워크숍에서 뭐 어떤 걸 논의했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평택에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이제 어떤 걸 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작년에 평택시의 반도체 산업 현황 조사 분석한 게 있거든요. 네. 그 조사 분석한 내용 좀 설명을 해주고 설명하고. 예. 어디 뭐 장소를 빌려서 했나요? 장소에 예 빌렸습니다. 예, 빌려서 했습니다. 반도체 이 컨퍼런스도 좀 AI 산업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예. 같이 해서 지금 이제 하시려는 것 같아요. 예, 예. AI 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곱 번째 그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2월 된 사업. 예? 이게 좀 제목하고 주요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산업단지 고도하게 뭐 예. 환경 개선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 이러니까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우리 평택시의 미래 첨단 산업군에 대한 뭐 그런 전략 산업 그런 계획을 뭐 한다든가 이런 걸로 보여지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내용하고 좀 예. 다음부터 이제 하실 때는 좀 알겠습니다. 제목하고 내용을 좀 매칭을 예, 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 제품 선정. 이 11개사 예. 이게 지금 선정됐습니까? 뭐 지금 지금 공고했나요? 예, 공고를 해서 11개사가 딱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의 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첫 해하는 사업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인증을 주는 거라서.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줘서 저희가 좀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번에도 행갑 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이제 저 기업 지원 분야들은 좀 빨리 이 예. 전략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조기 추진할 수 조기 있도록 추진할 수 하겠습니다. 있도록 예. 이렇게 저희가 미리미리-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미리미리 내년부터. 좀 저기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온라인 마케팅 지원도 계속 상시 모집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11개사 모집하려고 했는데 지금 4개사 분이 지금 신청을 네 개사. 안 한 거죠? 오늘 10개사 확인한 게 신청했어요. 10개사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게 보고 여기 이제 쓰여진 자료보다 아까 제가 네. 보고 드릴 때 조금 이제 업데이트된 걸 보고 드렸었거든요. 네네. 이거 이제 이게- 5월 말일 기준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업 지원 사업들도 당초에 이제 예산을 세우실 때 몇 개 예. 업체에 얼마씩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거 대비 이제 막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가 모집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는 좀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없어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네. 그게 좀 심했는데 네. 이제 올해부터 그래도 산업진흥원이 홍보도 많이 됐고 그래서 비교적 경쟁도 이제 어느 정도 생기는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아예 저 위원님께 그 한 장짜리 저희 가지고 다니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 네. 사업별로 몇 개가 응모했고 몇 개 목표고 실적이 어떻고 네. 한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예. 이 사업은 지금 기업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온라인 마케팅 지원자. 예. 기업당 얼마? 이게 분야가 세 가지. 저 우리 기업전 네. 팀장님 보거든요. 지금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분야가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매 계정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콘텐츠 브로셔라든지 CI를 제작하거나 상품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의 이게 세 가지를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이 각 분야마다 지금 지원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틀려요. 네, 그래서 최대 이제 1천만 원이고요. 작은 거는 이제 300만 원 이내, 200만 원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계정 같은 경우는 하나 구매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차등을 해서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해서 지원한다.
그리고 뭐 또 이 지금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지금 시제품 제작 지원이 5개에서 하고 응용기술 개발 지원이 5개에서 이제 모집 사업량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건 지금 접수가 14개가 접수돼 가지고요. 예, 14 4개사는 탈락하고 10개사 선정해서 현재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개사 선정이 됐습니다. 예, 예. 시제품 제작 지원 5개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업체들이 주로 지원을 합니까? 시제품 제작이라는 어떤 업종? 뭐 팀장이 네. 세부적인.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아, 예. 자료로 드리도록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뭐,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기업 지원 쪽은 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평택 미래기술학교 수탁 사업이잖아요. 수탁 사업이 지금 6개인가 좀 되는 거예요. 6개입니다. 네, 6개 되는데 미래기술학교 이 사업도 지금 취업률은 그래도 작년 81명 수료해서 그래도 45%면 좀 긍정적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월 달이라서요. 예. 이 지금 제조기술 전문 인력 그쪽 사업 내용 그거는 빠졌어요 이번에. 여기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지금 요번에 한 2개 과정이 3개 과정이었잖아요. 24년도에는 3개 과정이었는데 예. 이 제조기술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빠졌어요. 이게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과정이 아니라서. 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료율이 굉장히 작아서 모집 인원 대비 모집이 제대로 안 됐고 작년에 모집이 상당히 많이 됐은 어떤 자료? 제조기술 전문 인력 양성 그쪽 공정은 예. 많이 안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 20명 모집이었나 그랬는데 예. 마지막 반 정도뿐이 수료 안 했네. 마지막 한 기수를 빼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정원에서 상당히 오버돼서 이제 탈락자가 생겼었거든요. 제가 한번 이건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공정을 이제 그러니까 이 과정을 왜 이제 이번에 펼쳤나? 위원님, 제 전략산업팀장입니다. 네.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시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 제조기술 전문 인력은 학기 중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재학생이다 보니까 모집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방학 기간으로 바꾸었고요. 네, 말씀하신 이제 제조기술 분야는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이제 공정장비 엔지니어랑 반도체 장비 전문가로 바뀌었는데요. 저희 37명 취업했던 친구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한 68%가 반도체, 패키징, 그다음에 테스트, 장비 분야로 많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히 좀 장비 전문가 과정으로 특화해서 그렇게 수업 내용을 바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이쪽 제조기술 전문 인력 쪽 과정이 지원자도 많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취업률도 적고 그래서 이걸 빼시고 이쪽으로 대체를 하신 것 같다. 그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 기반 조성 운영. 이게 이제 당초 업무 보고할 때는 이제 2천만 원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청정수소 포럼 그 사업 수탁한다고 했다가 그거는 이번에 그냥 없어졌더라고요. 그건 안 하고 이거 지금 미래전력과에서 같이 맞습니다. 협의해서 하신 거죠? 예. 그 미래전력과 협의해서 청으로 예. 바꾼 건가요? 그 청정수소 포럼은 원래 경기도와 함께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그 관련된 포럼 예산이 수립이 조금 지연되고 어려워서 그 부분은 아마 이번에 수소 특화단지 관련된 기본 계획으로 과에서 바꾸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연초에 2천만 원이었었는데 네. 그 추가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5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저희 쪽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말씀 주셔가지고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기업 POC 기술 검증 지원 사업이 추가돼서 7천만 원이 된 겁니다. 자체 예산에서 5천만 원을 이쪽으로 원래 그 과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세우신 예산이 있었어요. 예. 보조금이 추가된 겁니다. 예. 보조금 예. 추가. 예. 이 사업 내용이 좀 그러니까 뭐 좀
사업 내용은 변경된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천만 원 POC 기업 지원 사업이 추가돼서 아마 연초에 보셨던 거랑 조금 달라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한 5천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필요한 사업인가 보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애초에 우리가 그 동의안을 승인을 할 때 그런 그 뭐 사업 내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다 보고 승인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바뀌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거 예산 세울 때부터 이게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선 일단 세워놓고 올해 와서 올해부터 뭐 한 5개월 동안 뭐 준비하고 이러니까 사업이 다 늦어지고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한 8시 반 정도 돼서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좀 많으십니다. 일단 뭐 저는 뭐 이 세부적인 사업 같은 거 주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전략 산업이든 기업 지원 산업이든 수탁 사업이든 뭐 이거 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일반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경기도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뭐 382호 평택대학교 이 피여선 그 이사회 한 10명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립일이 2022년 2월 달이에요. 먼저 만 3년이 이제 지났고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업무 보고를 이렇게 받다 보면 뭔가 이 인원도 그렇고 업무 계획도 그렇고 업무 진행이든 계획이든 이런 게 좀 뭔가 좀 잘 안 맞는다 그런 느낌은 다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뭐 현실상 어떻게 됐든 이 구조를 보니까 이 우리 저기 구성 인원을 보니까 아까 16명이에요 정원이. 나머지 저기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그쪽을 뺀 나머지 인원을 보면 16분이신데 원장님 빼고 뭐 정규직 14명, 임시직 2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경영지원팀하고 전략산업팀, 기업지원팀, 일자리 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 증원인가요? 아까 5명이라고 그랬나요? 4명. 4명 증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한 분씩 그렇게 이제 충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한 44억 정도의 예산액을 갖고 이 나머지 대행 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여러 이제 전략 산업이든 기업 여러 가지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 지원 사업이든 전략 산업이든 수탁 사업이든 이 인원 갖고 지금 보면은 이 편성 우리 인력 현황을 보면은 6급으로 해서 2급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6급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저기를 갖고 있나요? 역량을 갖고 대주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이죠. 신입사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 시청의 공무원들의 이 팀장급의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봤을 때 과연 이 인원을 갖고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사무실도 이전이고 그럴수록 더 이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 우리 업무 보고 책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니까 아까 말씀 계속하는데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이 선정사하고 막 이게 좀 안 맞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 스티커라도 작업해가지고 좀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이 보고하는 거하고 책자에 있는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잠깐 좀 이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이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5월 말인데 일부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됐으면은 그거를 바뀌었으면 와가지고 스티커 작업을 해서 해주셨어야지. 저희들이 혼돈이 생기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자료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자는 항상 사전에
뭐 이 어차피 책을 만들려면 자료를 보내가지고 만들려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이에 변동률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저 이해하는데 그걸 갖고 이제 뒤에 작업을 우리 의원님들이 뭐한 18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5분 위원님들이 이거 책자를 보고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보고하는 거하고 안 맞아요. 아까 얘기하시는데 예. 선정된 기업 수하고 막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인원 갖고 이 지금 3년 정도 좀 넘었지만 이 전체적인 이 사업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하기도 어떨 때는 좀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직 안정화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산업이 정확하게 또 탁탁 정해져 가지고 기존 이 계속 해왔던 사업이 모르는데 새롭게 이제 신규 사업도 있고 막 수탁 사업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이게 또 이 집행률이 100%또 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에 보고 하면은 네, 위탁 수탁 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제가 이거 앞에를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됐든 평택시 중소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잖아요. 예, 예. 근데 1번부터 12번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업하고 이거 지금 1번에서 12번까지 해서 거의 부합을 하나요? 여기에 없는 건 저희가 사업을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 다 들어가겠죠. 뭐 예, 예, 없는 다 거는 들어갑니다. 그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까지 있는데 없을 수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 저희 최재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평택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 같은 경우 기대 효과 노후 산단 환경 개선과 시설 확충 이게 이제 5천만 원 갖고 이제 노후 산단 환경 개선과 시설 확충 같은 경우가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시설 확충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요. 네. 저희가 5천만 원의 일부 예산을 가지고 그 한국산단공 같은데 산업부 같은 데서 국비 사업으로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원 사업의 규모가 꽤 큽니다. 뭐 몇십억, 100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단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게 좋을까를 사전에 좀 분석하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산업 관리는 산단공이하고 산업진흥원은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해서 어떻게 됐든 관련된 국비든 뭐든 조달해서 그럼 관리는 어차피 산단공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가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졌는데 산단공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산업단지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쪽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그 말을 좀 말씀드리려고 예. 이게 어떻게 됐든 그 사업은 본인들이 해서 공모를 하든 해서 받아가지고 사업까지 다 하면 제일 좋은데 받아서 다른 데서 또 사업을 하든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러다 보면 좀 이 사업하는 데도 좀 차질이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됐든 이 44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아까 6분이 뭐 나머지 저기 그분들은 빼고 16분이 이제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을 다 일자리 지원센터에 있는 분 빼고 나머지 3개의 경영 지원팀, 전략 산업팀, 기업 지원팀 이 3개 팀에서 이 아까 7개 사업하고 총 20개입니다. 아니 저기 전략 산업 7개하고 기업 지원 7개하고 그다음 수탁 사업 6개에서 20개잖아요. 이 20개를 아까 신입 사원들하고 약간 포함해 가지고 그 인원 갖고 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든 개선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했고 지금 3년 넘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자료 요거 같은 경우도 좀 작성하실 때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고 어쨌든 사업을 좀 편성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잘 차질 없이 될 수 있으면 잘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반도체 네트워킹 데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개요를 보니까
2025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이 네트워킹 데이를 여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근데 보면 추진 현황에 보면 2024년 평택시 반도체 네트워킹 데이 개최 2024년 11월 15일 날 이거 개최할 때 제가 처음 참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요거와 똑같은 형식으로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할 건가요? 예, 거의 유사한 형식입니다. 그러면 거기 평택대학교 피어선 그 지난번에 예. 뭐 5층인가? 6층에 6층에서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현재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저는 여기에다가 2024년 11월 15일이라고 써서 이게 왜 지난 걸 여기다 했나 써놨나 궁금해가지고요. 현황을 작년에 했던 거를 이제 작년에 했던 사업의 예라고 이렇게 쓰던지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왜 작년에 했던 걸 여기다 또 추진 현황을 이렇게 했나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여기에 이제 그때 참석자들을 보니까 반도체 기업이나 유관기관 그다음에 이제 그때 미래기술학교 저기 학생들 졸업생들하고 수료생들, 예. 기업인들이 이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사업 성과가 어땠습니까? 여기에서 뭐 취업 같은 게 좀 이루어지고 구인과 구직이 좀 어디 형평에 맞게 좀 취업도 되고 구인도 하시고 아니면 이제 구직도 하시고 이게 어떻게 성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뭐 이 미래기술학교만 아니 그 반도체 네트워킹 데이만 그날 했던 것만 가지고 뭘 확인하는 건 아니고 예. 미래기술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보면은 한 46% 81명 중에서 한 37명 취업이 됐거든요. 근데 5월 말 기준이라서 좀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해서 40% 정도 취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사업에서 취업률은 높은 편입니다. 이게 아까 뭐 저 뒤쪽에도 이제 있어서 그것도 제가 질의를 개인적으로 드릴 건데 이게 지금 저기 관내 반도체 기업 협의체 등 현장 채용 부스 운영 자매도시 원주시와의 반도체 교육생 관련 뭐 이제 교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원주 반도체 교육원 갔다 오셨어요? 저는 갔다 오지 않았고요. 원주에 있는 반도체 교육원하고 앞으로 연계하겠다라는 지금 포괄적인 MOU 정도 한 걸로 갔다 알고 와 있습니다. 보시진 않았고 안 가봤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7월 16일 날 원주시하고 저희가 자매를 맺었어요. 그러시죠? 이 교육원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한 바퀴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나노기술원 수원에 있는 나노기술원 있죠. 우리가 갔었거든요. 거기와 비슷한 체계인데 아주 간소하고 협소하게 상지대학 옆에다가 이 교육원을 작게나마 이제 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이제 살펴본 결과 사업비 그게 이제 지은 게 2025년 4월 1일 날 오픈했더라고요. 오픈하고 구비 장비 같은 경우에 반도체 공정, 측정, 뭐 분석 장비, 설계용, 뭐 교육 장비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16종하고 115개 이렇게 그 시스템을 구축해놔서 저도 그거 뭐 이렇게 VR인가 쓰고 체험도 한번 해보고 이제 이랬는데 그렇게 우리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근데 원주에는 반도체 뭐 혁신도시 뭐 해서 조그맣게 있긴 했는데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교육원을 만들어놨는데 과연 우리는 산업진흥원까지 있는데 왜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대기업인 세계 최초의 그 반도체 우리 평택에서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해서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혁신도시고 반도체 혁신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선제적으로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갖춰놓고 장비도 해놓고 학생들이 실습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예. 저희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택시가 항상 예. 어떤 그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좀 이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나노기술원을 좀 이게 많이 얘기하는 거가 예. 이제 그런 폐비 그대로 여기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도 하고 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관을 별도 예산으로 짓기는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 나노 기술 같은 건 고도화되고 시스템이 완전히 그 굉장히 장비가 아주 세심하고 굉장히 완벽하게 됐지만 여기는 학생들 연습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연습용이랑 누구든지 들어가서 소규모로. 저희들도 소규모로 만져볼 수 있고 조작해볼 수 있고 예. 디스플레이 같은 그 CD 같은 것도 저희들이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이랬어요. 이제 이랬는데 지금 여기 원주시 반도체 교육생하고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기하고 우리가 자매를 맺었어요. 예, 예. 학생들이 여기 실습하거나 뭐 이러기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갔다 왔길래 혹시 원장님이나 직원들은 다녀오셨는지. 직원이 한 명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못 가봤습니다. 하여튼 그 직원 갔다 온 직원한테 그 내용을 좀 확인해가지고요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그 교육기관으로서 인재 양성을 하면서 거점 교육원으로 좀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예, 거기 예. 한번 꼭 갔다 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17페이지에 보면 평택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 이거 제목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제목은 굉장히 거대하면서 이게 뭔가 큰 사업인가 싶을 정도로 했지만 여기 보면은 기대 효과에 보면 노후산단 환경 개선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저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맞지 않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근데 왜 여기에 노후산단 환경 개선이 여기에 왜 들어갔지 이제 이럴 정도로 이제 저희들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제목하고 이 그 사업 저기 기대 효과를 추진 계획 같은 게 별로 안 맞거든요. 이런 예, 것도 예. 다음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좀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28페이지에 보면 미래 기술학교 저희가 그 전문 인력 및 우수 수요에 신속한 대응하기 위해서 인재도 양성하고 또 운영 인력도 이제 대주면서 전문가 양성을 하는 기관인데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씩 그 미래학교 저희 기술학교를 그 학생들을 모집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70명 한 번에 몇 명씩 모집하는 거예요? 저희가 과정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조금 초급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정 장비 엔지니어는 총 40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40명. 예, 1차 20명, 2차 20명, 40명을 모집하고요. 예. 거기서 조금 더 디벨롭돼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반도체 장비 전문가로 30명을 모집합니다. 30명. 예, 그래서 총 70명 모집을 하고요. 저희 1년에? 예, 예. 1년에 총 70명 모집을 이게 합니다. 과정이 2주인가 3주인가? 이게 예, 저희 그 올해 공정 장비 엔지니어 과정은 20일. 20일이고 예, 그리고 반도체 장비 전문가 과정은 10일입니다. 10일. 네. 근데 이게 10일 이렇게 전문 과정을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네. 이분들이 그 반도체나 이런 데 인력으로 저기 구직해서 갔을 때 네. 여기에 과연 뒤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그쪽에서 이거를 저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 저희가 40일 과정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예. 교육 과정을 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을 때 40일 과정이 좀 길다고 피로도가 많이 느껴진다고 했던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저희가 아까 시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기술 분야보다 아예 장비 전문 쪽에 특화된 압축 과정으로 예. 일수를 좀 줄여서 좀 일수는 줄어들었지만 알차게 정말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편했습니다. 이게 그 저기 전액 국비인가요? 지금 저희 이게 자부담은 독이랑 없나요? 아이 저기 그 수강료는 교육생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예.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모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나요? 아니면 네, 저희가 지금 유관 기관에도 전부 다 그 홈페이지 공지를 요청드리고 있고요. 예. 일자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자바바라는 사이트 취업 지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학생들이 보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사업 지금 그 수료생이 취업률도 좀 꽤 있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성과는 이제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런 엔지니어 뭐 기술 같은 과정이 조금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학생들은 그게 뭐 짧지가 않고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당한 거겠죠. 네, 제가 이번 과정에서 OT 때도 실제로 참여해서 학생들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지원했던 가장 큰 이유랑 기대하는 바가 실습 위주의 교육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뭐 보통 전문대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부분에 대한 실습만 위주로 하는데 저희는 전공정 분야 실제로 뭐 웨이퍼를 다룬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와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좀 실수가 줄어들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학생들이 취업률에 가장 좋은 장비 분야에 특화된 교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진흥원이 있으니까 전에는 국비학원에 저희들이 민간 위탁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서 뭐 저거 직업학교 훈련 뭐 이런 데다 빅데이터라든가 뭐 드론 교육 같은 것도 그냥 위탁해서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산업진흥원이 있으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이것도 이제 미래학교도 위탁하는 거죠 대학교에다가 예, 지금 현재 지금 평택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택대학교에서만 하나요? 예, 예. 하여튼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되고 이런다면 좋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저기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 청년들이 취업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그 수료를 한 다음에 구직에 좀 이게 좋은 이번에 평가가 40명 됐으면 좋겠네요. 예, 40명 모집하는데 약 1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100명이요? 예, 근데 그 100명도 허수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공대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도 약간 놀란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지원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하여튼 잘 좀 저기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33페이지에 보면 우리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관리가 이게 이제 민간에서 우리 산업관리공단으로 이제 진흥원. 산업진흥원으로 우리가 전환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인력이 19명이라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19명 중에서 아직 저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랬죠? 지금 19명 전원 정규직은 아니고요. 예. 이제 올해 저희가 위탁 운영을 받으면서 예. 올해하고 내년 2년간은 일단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한다. 비정규직, 기존과 같이 예. 공공위탁 개념으로 예. 하고 내년도에 이제 이 인원 2년 지나면 어떻게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2년이 되기 전에 내년도에 뭐 공무직으로 가든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파견된 그 센터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센터 그분들 지금 계시잖아요. 상담사들이라고 상담사. 예. 상담사들이 그러면 지금은 비정규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2025년도 지나서 2년 후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정규 뭐라고 그래? 26년까지는 현재처럼 비정규직 상태로 운영이 비정규직으로 되고 있다가 27년 1월부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상담사들 이렇게 보면 그 상담사들 교육 같은 거는 어떻게 저기 뭐 이렇게 교육 시키고 이제 이러는 것도 있나요? 상담사들 각 읍면동에 파견된 일자리 상담사들. 네, 그 일자리 센터장입니다. 예. 그 직업 상담사가 국가기술 자격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자격이 지금 다 있는 네, 분들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수 교육이나 그 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일자리 센터라든가 전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요. 예. 저희가 교육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사들이 교대로 다녀올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거 연영제한 같은 게 이분들이 이제 그 지금 민간에서 이제 우리 이제 공공으로 갔는데 이분들 그 일자리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위기감 같은 거 이제 그만두게 된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나요? 저희가 이제 이런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뭐 저희 맘대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나 또는 저희 산업진흥원이나 또 이제 의회 이게 또 거기가 이제 민주노총 쪽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던데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뭐 가급적이면은 정기적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분들의 일관된 생각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고용의 불안정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찌 됐건 이게 좀 고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너무나도 이 다양한 변수들이 여기에 작용하기 때문에요. 그런 네. 변수를 하나하나씩 좀 제거해 가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사들을 이제 보면 좀 연령도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연령 제한 같은 건 있나요? 혹시? 우리 요즘은 이제 공공 쪽에 사람을 뽑을 때는 아예 블라인드라서요. 예. 뭐 연령 제한, 성별 이런 거 전혀 없이 없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용이 승계되면 뭐 본인이 하기 싫을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직업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기관으로 오게 되면은 예. 임의해고는 안 됩니다. 이제 별도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으로 되면은 왜 그러냐면 이게 가끔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이제 이런 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그런 담당이다 보니까 그 아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고 이제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고 이제 그래서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야 이제 하지 뭐 고용 뭐 이렇게 불안하게 그만둔다거나 이런 특별한 어떤 이유 없으면 아닐 거라는 이런 말씀을 저희들은 드리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미래도시전략국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